세자님, 경사 났어. 경사, 돈 받으시오. 어째서 이 홀레복을 입고 있는 거지? 부인, 저와 세자님은 서로 연모하는 사이입니다. 부디 저희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부로들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귀했구나, 전생에. 임조애는 오늘처럼 가마 앞에 무릎 꿇고 애원했지, 자신과 기군목을. 엄연의 혼례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나는 기군목을 설득했지. 엄영의 혼례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되니 첩을 들이더라도 반년 뒤에 하라고. 기군목은 마지못해 동의했고 사람을 시켜 인조애를 데려가게 했지. 그런데 뜻밖에도 인조애는 그날 사산을 하고 말았지. 그 후로 기군목은 다시는 첩을 들이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다들 고맙소. 좋다. 난 그가 마음을 다잡은 줄 알았어. 그래서 후가를 위해 헌신하며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도왔는데 상상도 못했지. 기군목이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을 줄은. 인조애가 조산한 걸 내 탓으로 돌리고 10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서 아버지를 모반죄로 모함해 보가 일가족을 몰살할 줄은. 안 돼. 제발 부탁할게요. 군모, 제발 그대만은 살려줘요. 다 죽여라.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기군목.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절대 널 가만두지 않겠어. 약! 얘야, 여긴 어쩐 일이냐? 부인,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뱃속의 아이를 봐서라도 저를 부로들이게 해주십시오. 기군목을 위해 온갖 애를 썼거늘 부부 금실이 좋은 줄 알았는데 상상도 못했어. 내가 알던 부부의 도리가 그의 눈에는 그저 굴욕을 견디는 것뿐이었다니. 인조애의 복수를 위해서 참으로 우습구나. 가마 내려라. 안 됩니다. 가마가 아직 문을 안 넘었는데 어서 내리면 안 됩니다. 내 말 안 들려? 기군목, 임조애. 이번 생엔 너희를 파멸시키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지 않고서야 어찌 내 마음의 한을 풀겠느냐. 보구성, 지금 무슨 짓이오? 보구성, 무슨 짓이오? 세자께서 이리 서두르시는 걸 보니 아마도 틀림없이 이 낭자를 진심으로 아끼시나 봅니다. 이미 회임까지 하였으니 저택으로 들이시지요. 허락하는 거야? 당연하지요. 구성,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늘 사려가 깊었지. 그럼 내가 당장 가서 준비하겠어. 첩을 들이 채비를 말이오. 진심으로 은혜하신다면 어찌 첩으로 들이십니까? 차라리 세자께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 저택의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시지요. 지금 뭐라 했소? 세자께서 저 여인을 정실로 들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둘의 혼약은 이걸로 끝입니다. 보구성,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우리의 혼인령은 선왕께서 내려주신 거요. 나한테 시집 오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겠다는 거요? 선왕께서 내리신 규지는 두 가문이 인연을 맺으라는 뜻이었죠.
허나 이 후가에 아들이 세자 하나뿐인 것도 아니질 않습니까? 지난 생에 서로를 알게 됐을 때 그가 내게 준 작은 온기가 전생의 마지막 기억이 되었어. 군목, 어찌된 일이냐? 그게 기석. 장공자,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대도 그들에게 원한이 있고 저 또한 그들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우리 손을 잡고 이 후가를 뒤집어 엎어 저들을 함께 수라지옥으로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서장자인 기석은 태어났을 때부터 줄곧 장씨 부인에게 억눌려 살다 홀로 변방으로 떠나 칼과 창으로 전공을 세웠지만 한성에 돌아와 보고할 때 갑작스레 병을 얻어 병상에 누워 다시는 무공을 쓸 수 없게 되었지. 전생에 난 기군목에게 독약을 마시고 지하 감옥에 갇혀 끔찍한 고문을 당했어.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지. 5년 후 병상에 누워있던 기석이 자신의 힘만으로 왕조를 바꾸고 정왕을 보필해 왕위에 오르게 할 줄은, 그리고 윈영호가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릴 줄은. 철아. 목적이 같다면 그와 손을 잡는 게 낫겠지? 좋소. 그대가 내게 시집 오겠다면 기꺼이 맞이하리다. 허튼 소리 마라. 오늘 일은 다 군목이 잘못한 거야. 하지만 안심해. 이 어미가 꼭 기회를 봐서 저 여자를 쫓아낼 테니. 어머니, 조예는 임신 중이잖아요. 게다가 어느 남자가 초첩을 거느리지 않습니까? 닥쳐라! 후가 부인,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전부 제 진심입니다. 유설아, 혼수상자 안에 있는 혼인 교지를 모셔와라. 물러가 있거라. 네. 너 지금 뭘 하려는 게냐? 장공자께선 언제 저와 혼인하시겠습니까? 언제든. 좋습니다. 보고성! 미쳤어! 설마 정말 혼인하겠다는 거요? 저런 쓸모없는 서자와 이건 그야말로 장군가의 목치를 하는 짓이오! 내가 시집갈 분은 비록 서자라도 뛰어난 공을 세워 백섬을 지킨 영웅이랍니다. 세자님과는 비교도 안 되죠. 세자님이 드리려는 건 혼전 임신이나 한 외실이니까요. 구성아, 정말 신랑을 바꾸려 해도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상의하자꾸나. 우린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잖니. 시간을 끌어보시려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혼수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건 안 되지. 이건 다 군목의 것인데. 이 혼수는 보가에서 저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 시집가든 제 신랑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신랑 예복은 새로 맞춰야 하지 않겠니? 기석, 예복 맞출 시간은 없으니 그냥 이대로 나와 혼인할래요? 아니면 저자의 옷을 벗겨서 입혀줄까요? 여봐라. 보고성, 너 미쳤어? 이거 놔! 그 말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어? 당장 벗겨. 놔! 놓으라고! 필요 없어. 그럼 장공자께선 어찌하시겠어요? 머리띠 좀 빌려주시오. 다 됐어. 멋지네요. 그럼 이만 혼례를 올리죠. 민영호 부부를 뼛속 깊이 원망하시니 저분들께 절하고 싶진 않으시겠죠? 저희도 억지모 부리진 않아요. 이 홀로장은 후공과 부인께서 세자를 위해 준비하신 거니 저희는 쓰지 않겠어요.
이쪽 세자와 세자비에게 양보하죠. 우리는 장공자의 처소로 가겠어요. 너희들은 내 혼수를 전부 옮겨라. 장공자의 처소로. 안 돼! 누가 감히 막나 보자. 보그성 후회하지 마! 가시죠. 이 세자 부인 아니십니까? 난 세자 부인이 아니다. 이제부터 난 너희 장공자 부인이다. 뭐라고요? 나가. 밖에서 문을 지켜라. 아무도 들이지 마. 알겠습니다. 보아가씨, 목적이 무엇이오?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요? 대체 무엇 안단 거요? 당신 어머니는 사냥꾼의 딸로 그 옛날 중상을 입은 후공을 구하고 당신을 낳았죠. 후공은 어머니를 후가로 데려왔지만 첩시의 명분조차 주지 않았어요. 후가 사람들 모두 당신 모자를 하인 취급했고요. 당신이 9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또 회임했지만 안타깝게도 장씨 부인에게 음란하단 죄명으로 장살당했죠.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오. 장씨 부인이 가문에 못 들게 하자 당신은 서북군에 입대했고 전장에서 피땀 흘려 싸우며 공을 세워 관직까지 얻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성에 돌아와 보고할 때쯤 궤병을 얻게 된 거고요. 이것도 알아요. 당신 다리엔 아무 문제 없단걸요. 궤병이란 것도 그저 중독됐기 때문이죠. 그 독은 경맥을 손상시켜서 내공을 쓰기만 하면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줄 거예요. 당신은 여태껏 쌓은 내공을 잃고 싶지 않아서 헬체어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어찌하는 거요? 중독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독도 할 줄 알거든요. (2년간) 남몰래 조사해도 겨우 알아낸 거라곤 요강의 독이라는 것뿐. 아직 해독법도 못 찾았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의술을 할 줄 아시오? 제 조부께서 어이셨거든요. 생전에 제게 좀 가르쳐 주셨죠. 게다가 운 좋게도 이 독을 본 적이 있거든요. 본 적이 있다고? 전생에 저도 이 독을 먹고 5년 동안이나 지하 감옥에 갇혀 매일같이 궁리했죠. 해독법을요. 그래서 이 독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안 믿으시겠지만 당신도 틀림없이 아는 의원이 있을 테니 이 처방전을 가져가서 보여주세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보면 알겠죠? 뭐 하는 거요? 뭐 하는 거요? 움직이지 마요. 전신 경맥을 막았어요. 당신... 해독하고 싶어요? 당연하지. 오세요. 중독이 너무 깊어요. 완전히 해독하려면 최소 반년은 걸려요. 이 반년 동안은 경맥을 막아둬야 해요. 이 저택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가 무너지길 바라고 죽길 바라는지 아오. 내력을 범한다면. 됐어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앞으로는 내가 당신 대신 상대할게요. 걱정 마요. 비참해질 사람은 절대 당신이 아닐 테니. 아다씨, 우리 혼수품이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당이 너무 좁아서 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럼 후가를 재정비하는 첫걸음은 큰 마당으로 바꾸는 거네? 네? 어떻게 바꿔요? 후가에는 본체 외에도 동원과 서원이 있었지? 동원은 세자가 살고 서원은 비어있겠네. 손님용으로 뒀어요. 그럼 사람 시켜서 서원 청소하라고 해. 우리 짐들 다 거기로 옮기자. 서원이 비어있긴 하나 장씨 부인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장심한 사람 있어? 나도 있지. 여봐라. 부르셨습니까? 저희 어르신과 부인께서 아가씨 혼수로 보내신 호위 무사들입니다. 다들 무술 고수들이죠? 유설. 성지는 성지 들고 사람들 데리고 밀고 들어가. 예! 오늘 연회에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윤영 후가의 기반과 미래는 결국 세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군목이 앞으로 조정에 출사할 터이니 대인들께서 많이 이끌고 보살펴 주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드시죠. 물론이지요. 네. 자, 건배! 다들 뭐 하는 짓이냐? 이것들 다 치워.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싹 치워라. 너 그만둬. 이것들도요. 여러분 흉을 보였군요. 장군가 출신 아가씨라 어쩔 수 없이 성격이 좀 불같아서 예의가 좀 없었습니다. 구성아, 보는 눈이 일이 많은데. 제가 예의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하나 여쭙고 싶군요. 이 후가의 장남과 교지로 혼인한 장남댁이 이 사원에 머물지 못하고 좁은 별채에 처박혀서 눈총이나 받는 것. 이게 후가의 법도입니까? 너. 네 스스로 격을 낮춰서 이 남자에게 시집간 거잖아. 유설. 나와 네 큰형님의 혼인은 교지로 맺어진 거다. 선왕께서 맺어주신 사람을 모욕하다니. 만약 이 일이 전하 귀에 들어가면 무슨 죄를 받을 것 같으냐? 어머니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장군의 딸은 여느 교수들과는 확실히 다르군. 구성아, 오늘 군목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구나. 네가 너그럽게 이해해 주렴. 좋아요. 그럼 세자 전하께서 제 남편에게 사과하게 하시지요. 어머니, 오늘 손님들이 일이 많으니 오늘 일이 전하 귀에 들어가면 너와 내 외도녀, 그 딸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다. 오늘 제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남편, 이제 만족하시나요? 피곤하오. 일찍 돌아가시지. 그래. 기석이. 몸도 약한데다 혼인까지 했으니 당연히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지. 당장 사람을 시켜 이사를 돕도록 하마. 세자 전하, 명심하세요. 오늘은 제 남편이 자비로워서 뺨한 대로 끝낸 겁니다. 또 함부로 입을 놀렸다간 이걸론 안 끝날 겁니다. 가시죠. 어머니, 죄들. 들어가서 얘기해.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오늘 혼례에는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가가 어떤 가문인 줄 알아? 군권을 쥐고 있는 데다 상회가 전국 각지에 뻗어 있어. 그 좋은 걸 몽땅 차지하게 됐잖니. 기석 저놈이 말이다. 어머니, 보구성. 저 여자 저렇게 오만방자하니 혼인해봤자 화근이 될 겁니다. 어머니, 얘 겁두지 마세요. 제게 허락하셨잖아요. 집안에 드리는 거 말입니다. 전 얘랑 혼인할 겁니다. 입 다물지 못해! 기석처럼 장군가의 정녀를 드리는데 넌 고작 떠돌이 의녀랑 혼인하겠다고 한성 사람 전체가 우릴 비웃게 만들 참이냐. 부인, 다 제 잘못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절대 세자께 누를 끼치진 않겠습니다. 어머니, 얘가 겁먹은 것 좀 보세요. 세자님, 그냥 꿇어앉게 두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그만해라. 당장 그 불쌍을 척하는 꼴 거둬. 시접 노릇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얘 데리고 네 방으로 꺼져. 남편, 어때요? 전 옆방에서 자겠어. 우린 오늘 막 혼인했어요. 만약 오늘 밤에 각방을 쓰게 되면 내일 당장 후가에 뜬 소문이 파다할 거예요. 당신은 침상에서 자요. 전 평상에서 잘게요. 날도 추운데 귀하신 몸이 무리할 필요 없어. 당신에게 시집 온 이상 고생은 두렵지 않아요. 게다가 당신 몸의 독도 아직 안 풀렸잖아요. 풍안까지 들게 되면 해독에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요, 평상에서 잔다고 해도 비단 이불을 덮으면 안 추워요. 당신, 제가 드린 처방전, 서방님이 사람을 시켜 이미 확인해 보셨겠죠? 처방전엔 아무 문제 없죠? 하지만 왜 날 돕는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당신과 같은 원수를 뒀다고요. 당신과 함께 이 후가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기군목이 처첩을 동시에 드리려 해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에겐 현생의 원수지만 제겐 전생의 원한이거든요. 그 속사정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후가에 대한 제 원한은 당신 못지않아요. 말뿐이라면 누가 못 믿겠어. 그렇죠. 사방님께 제 진심을 보여드릴 때가 됐네요. 지네는 죽어도 얼어붙지 않는다잖아요. 후가는 세력이 커서 제대로 무너뜨리려면 내부부터 썩어 들어가게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면 모자가 반목하거나 부부가 원수가 되는 거죠. 장씨 부인의 친정은 대대로 명문가요. 후가와 서로 의지하고 이익으로 얽혀있는데 부부가 어찌 원수가 되겠소. 모자가 반목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오. 기군목은 장씨 부인의 외동아들이요.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기군목을 위한 계획이요. 예전엔 화목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어요. 사방님, 잊으셨어요? 기군목이 밖에서 끔찍이 아끼는 여자를 데려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사흘 안에 제가 사방님께 모자가 반목하는 재미난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남편께 보여드리죠. 모자가 반목하는 재밌는 연극을요. 전생에 난 지하 감옥에 갇혔고 임조에는 세자 부인이 되어 매일같이 날 괴롭혔지. 하나 더 알려줄까? 사실 내 뱃속의 아이는 원래부터 사사나였어. 내가 그날 네 가마를 막은 건 그저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이야. 세자님이 날 더 가엾게 여기게 하려고 말이지. 임조에 뒷조사를 해봤는데 그녀 뱃속의 아이는 이미 맥박이 멈춘 상태였어요. 보아하니 오늘 제 가마를 막아선 것도 그 사사나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이었겠죠. 아쉽게도 실패했지만요. 실패했으니 다른 희생양을 찾으려 하겠죠. 남편께선 그게 누굴 것 같나요? 아차, 내가 왜 잊었지? 그의 어머니도 임신 중에 안체의 암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건... 남편께선 성품이 정대하셔서 이런 안체의 암투는 잘 모르실 테니 앞으로는요, 듣기도 보기도 싫으시면 보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럼 이제부터 우린 친구인 셈이네요. 당신은요? 내게서 뭘 얻고 싶은 거죠? 서북 대전이 코앞인데 전생의 큰오라버니가 이 전쟁에서 첩자에게 암살당하셨지. 보가는 중심을 잃고 점점 약해졌고 모함을 받았을 때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어. 이번 생엔 무슨 일이 있어도 큰오라버니를 지킬 거야. 알고 있어요. 남편께서 사복군에 아직 정의의 옛 부하들을 두고 계시다는 걸요.
전쟁이 벌어질 때 그들이 제 오라버니를 지켜주길 바라요. 그 대가로 해독을 도와드리고 후가를 무너뜨리는 걸 도울게요. 후가가 무너지고 남편께서만 인지상의 자리에 오르는 날이 바로 우리의 계약이 끝나는 날이에요. 줬어. 남아이런. 중천금이죠.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가 남편과 함께 차를 오리러 왔습니다. 서기가 장가를 들더니 건강도 좋아졌구나. 이제 휠체어도 안 타고. 제 남편은 원래 몸이 조금 약했을 뿐인데 매일 휠체어에 앉아있을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 휠체어가 눈에 거슬려서 불태워버렸어요. 정말이지 오만방자한 아가씨로군. 기석은 저 얼굴에 홀려서 치마폭에 푹 빠졌나 보네.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 몸에 퍼진 독은 내공으로 억누르지 않으면 5년도 못 남길 테니까. 남편, 괜찮아요? 병자한테 시집가 놓고 아주 신나셨네. 제 남편이 아무리 병약해도 14살에 전쟁터에 나가 17살에 큰 공을 세운 대영웅입니다. 나라와 백성에게는 영웅이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일편단심인데 제가 왜 안 기쁘겠어요. 세자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세자님이 아니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남편을 만났겠어요. 후공구인께서 제가 올리는 차를 받지 않으시겠다니 차라리 남편과 상의해서 며칠 뒤에 남편을 저희 장군가로 데려가 대릴사기로 삼아야겠네요. 아마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아들이 하나 더 생기면 아주 기뻐하시겠죠? 헛소리. 우리 후가에서 설마 못 먹여 살릴까봐 너희 둘을, 어? 다 한 식구잖니. 기석이 몸도 안 좋은데 푹 쉬도록 해라. 앞으로 어디 두고 보자고. 후공, 부인, 두 어르신께 차를 올리러 왔습니다. 임시 부인 조심해야죠. 당신 뱃속에 있는 건 세자님의 아이인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날 부축하다니? 아니면 임시 부인은 애초에 날 노리고 온 건가요? 내 쪽으로 실수로 넘어지는 척하면서 아이를 조산하게 된 걸 내 탓으로 돌리려고요? 그럴 리가요. 세자님, 제 목숨보다 귀한 아이인걸요. 알아. 제가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됐네. 차도 다 마셨으니 이만 각자 방으로 돌아가게. 아버님, 어머님도 피곤하실 테니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엔 날 모함할 땐 쓰지 마요. 그렇게 얄팍한 수는 들키기 쉬우니까. 과연 자기 말대로군. 아가씨, 죽은 아이는 진작 꺼냈어야 해요. 오늘 훌륭날에 맞추려고 벌써 7일이나 버티셨잖아요. 더 지체하다간 아가씨 몸만 상합니다. 보구성 그 천한년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니. 그년한테 못 뒤집어 씌운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하지만 부인께서 저희는 이 작은 정원에만 머물라고 하셨잖아요. 됐자하니 부인께서 요즘 후가 혼례가 바뀐 일로 데비마마께 꼬지람을 들어서 심기가 불편하시다던데 이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 우리가 부인께 사죄하러 가자. 하지만 부인께선 우릴 만나주지 않으실 텐데요.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야. 계속 무릎 꿇고 있는 거지. 아이가 유산될 때까지.
가을 겨울은 날이 건조해서 부엌에 단탕을 끓이라 했어요, 남편. 한번 드셔보세요. 남편 몸에 퍼진 이 독은요, 며칠 기력을 보충해야 약을 쓸 수 있어요. 이 안에는요, 제가 꽤 많이 넣었거든요. 따뜻한 보양약재를요. 남편께서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먼저 마실게요. 반신반의하는 건 전장의 큰 금기요. 동맹을 맺은 이상 위시 많아오. 방금 해명한 건가? 이 사람 그렇게 냉정하진 않네. 어때요? 달아요?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제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새해 선물이 있어요. 여기 적힌 사람들은 모두 남편을 따라 함께 출전했다가 큰 부상을 입어 다시는 전장에 못 나가는 병사들이죠. 제가 장부를 봤어요. 지난 2년 동안 남편께서 몰래 그들을 도우셨더군요. 오해는 마세요.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돈은 언젠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분들을 보가지점 각지상해로 보내서 호위 일을 맡기면 생계가 유지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와 오라버니는 전장에만 몰두하시고 어머니는 병약하셔서 보가상에는 제가 관리하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고맙소. 남편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건 당연하죠. 빨리 와주세요. 우리 부인께서 조산하시겠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어서 의원을 불러주세요. 재밌는 구경거리가 시작됐군. 남편은 먼저 쉬고 계세요. 제가 대신 보고 올게요. 왜 그러시죠? 추운 호위 2명을 부인께 붙여라.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남편. 참, 대인 부인께서 대인을 위해 명절 선물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각각 옛 상관과 동료들에게 보낼 것들입니다. 명단을 주셨으니 보내도록 해라. 부인께선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아주 세심하게 신경 쓰셨습니다. 가봐라. 예. 저토록 총명하고 세심한 사람을 기군목은 소중한 줄도 모르다니. 누구 없어요. 빨리 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서 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없어요. 야, 괜찮아? 군목, 우리 아이가, 어서 아이 좀 살려줘요. 어쩌다 일이 된 거야? 세자님, 아가씨께선 부인께서 궁에서 언짢으신 걸 알고 사죄드리러 오셨는데 만나주지 않으시고 저희를 계속 여기 끌어안게 하셨습니다. 얘야, 어쩜 이리 바보 같아. 왜 사람을 보내 날 찾지 않았어?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부인께서 벌을 주신다면 기꺼이 받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아가씨, 정말 아가씨 예상대로예요. 임조애가 조산하려나 봐요. 급할 거 없어.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세자님, 너무 아파요. 저 이대로 죽는 건가요? 예, 허튼 소리 마. 넌 무사할 거야. 어머니는 어디 계시지? 당장 의원을 불러! 무슨 소란입니까? 부인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벌써 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작에 저 이마가씨도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비켜! 빨리 산파 불러와! 아가씨, 돌아갈까요? 아니, 여기서 기다려. 가서 저들에게 마지막 불을 지펴야지. 세자님, 부인. 내 아이는 어떻게 됐어? 세자님,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아이는 이미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고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 여쭙고 싶습니다. 왜 얘 아래 무릎 꿇으셨습니까? 왜요? 왜 의원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죽인 겁니다, 우리 아이를!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언제 무릎을 꿇렸다고 그래! 난 진작에 돌려보냈단 말이다!
무슨 일입니까? 넌 여긴 왜 온 거냐? 제가 보아하니 어머니께서 후공의 생신연회를 준비하시기에 오후 내내 여러 극단들을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저희 집에서 예전에 아주 좋은 극단을 불렀던 게 생각나서 이렇게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께 보여드리려고요. 기가 막히군요. 예야는 임신한 몸으로 밖에서 꿇어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는 안에서 극단이나 고르고 계셨다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기근목,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걔를 무릎 꿇인 적 없어. 진작에 돌아가라고 했다고! 우리 아이가 죽었어요. 예야가 설마 자기 아이를 걸고 어머니를 모함하겠습니까? 어머니는 그저 궁에서 받은 화풀이를 예야한테 하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가 죽었으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너! 모자가 원수가 되는 게 생각보다 빠르네. 세자님, 부인께선 천식이 있으신데 어찌 이리 화나게 하십니까? 세자님, 아이도 잃었는데 전 남을 자격이 없어요. 잘 보내주세요. 넌 우리 후가의 식구다. 내일부터 널 내 귀첩으로 드리겠다. 아니, 내일부터 넌 내 집부인이다. 당치도 않다! 어머니께서 안타깝지 않으셔도 우리 아이는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모자의 연을 끊겠습니다. 너... 부인, 괜찮으십니까? 어머니, 몸 조심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너! 아가씨, 이 저태간이 벌써 이렇게 난장판인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내버려둬. 아가씨, 만약 정말로 다 치료하셔서 장공자가 나으신다면 세자님과 후부인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저런 요괴 같은 놈들은 본래 지옥에 있어야 마땅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돌려보낼 거야.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말이지. 내가 졌어. 아직 안 끝났어요. 벌써 포기하시게요? 열수 앞을 내다보는데 내가 어딜 두든 마찬가지 아니오. 아가씨, 방금 밖에 시녀한테 들었는데요. 어젯밤 부인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세자와 임아가씨를 보러 가셨다가 또 화가 나서 문을 박차고 나오셨대요. 밤새 마차를 불러서는 온천장으로 요양하러 가셨다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세자는 부인께서 가셨다는 말을 듣고 시위하시는 줄로만 알고 오늘 아침에 또 화를 내며 찻잔을 여러 개나 깨뜨렸대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후가에 안주인이 없으니 집안의 연회나 모임, 물건 구매, 교제 등 모두 엉망이 되겠어요. 제 말이요. 하인들은 모두 웃음거리가 되길 기다리고 있죠. 임조애가 애써 후가에 들어온 것도 바로 이 후가의 안주인 자리를 노린 거잖아. 차라리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어때? 그녀에게 집안 살림을 맡을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럼 그 여자한테만 좋은 일 아닌가요? 잘 해내야 좋은 거지. 못 해내면 재앙이 될 거야. 만약에 정말로 잘 해내면요? 장씨 부인은 없어도 남겨둔 신복이 적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절대 그 여자 말을 듣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절대 못 해낼 거야. 장남 어르신 장남댁, 후공께서 두 분을 정청으로 모시랍니다. 가시죠, 남편. 같이 가볼래요? 다음 술을 들 때가 됐네요. 고상아, 넌 우리 후가의 맏며느리지 않느냐? 지금 네 시어머니가 요양을 가셨으니 집안의 대소사는 당분간 네가 맡아서 관리하거라. 아버지, 기속은 서자인데 왜 집안 살림을 맡기시는 겁니까? 아버님, 기속은 서자인데 어찌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십니까? 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제 남편이 몸이 약해 제가 보살펴야 합니다. 정말이지 관리할 여력이 없네요. 집안의 일들을요. 주제 파악은 할 줄 아는군. 아버님, 조에는 배운 것도 많고 도리도 알며 세심하고 배려심도 깊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집안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후공 소첩이 후가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몸으로 괜찮겠느냐? 아이는 이미 잃었고 조애가 또 어머님을 화나게 해서 병이 나서 요양 중인데 만약 더 이상 집안의 일을 돌보며 후공과 세자님의 근심을 덜어드리지 못한다면 조애가 무슨 낯으로 남겠습니까? 그만해라.
그럼 우선 네가 맡아서 처리하거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많이 물어보거라. 네 어머니 곁에 있는 조유모에게. 네. 후공 정대감께서 오셨습니다.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구성. 똑똑히 봤지? 넌 내세울 것 없는 서자에게 시집갔으니 평생 가도 가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후가의 안 살림 권한 말이야. 좋네요. 마침 저도 꽤 흥미가 생기던 참이었거든요. 보고 싶네요. 이 후가가 임조회의 손에서 어떻게 풍비박산이 날지. 네가 감히 후가를 저주해! 희석! 무슨 짓이야! 그건 세자께서 제 부인에게 뭘 하려느냐에 달렸죠. 너무 우쭐대지 마! 어디 한번 두고 보지. 다 죽어가는 놈에게 시집갔으니 무슨 좋은 꼴을 보겠어! 조예, 가자. 고마워요, 사방님. 하지만 이런 말다툼은 안 하는 게 낫소. 당신만 다치면 오히려 손해니까. 네, 이번엔 제가 좀 경솔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있을 땐 상관없어. 그 말은 자기가 있을 땐 내가 마음대로 말대꾸로 해도 자기가 뒤를 봐주겠다는 뜻인가? 여보, 약 드세요. 어이와 의논해 보았는데 당신 몸속에 있는 독은 이미 2년 넘게 쌓여 있어서 약방문만으로는 부족하대요. 처음 3개월 동안은 탕약을 쓰고 그 이후에는 침수를 병행해서 남은 독을 몰아내야 한대요. 그럼 오늘부터 매일 잠들기 전마다 제때 약을 드셔야 해요. 이건 왜 그러시오? 이 약이 약효가 아주 강해서 마시면 온몸이 아플 거예요. 마치 뼈와 근육을 다시 맞추는 것처럼요. 괜찮소. 해독에 관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나가보시오. 마당 밖에서 지키고 있으시오. 알았어요. 유설 가서 차가운 수건 좀 가져와. 부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인께서는 버텨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약은 약효가 너무 강한데. 해독을 위해서라면 대인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약을 써보셨습니다. 더 독한 것도 써보셨지요? 알겠네. 물러가 쉬게. 보통 사람이라면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할 텐데 어떻게 소리 하나 안 내지? 기석의 의지력은 정말 대단해. 전생에 병든 몸으로 세력을 키워서 후가를 멸망시킨 것도 무리가 아니야. 아가씨, 얼음수건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 흔적들은 말끔히 치워둬. 누구한테도 들켜선 안 돼. 네. 당신. 괜찮아요, 기석. 저예요, 보구성. 미안하오. 괜찮아요. 약효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어릴 적부터 장씨 부인에게 억눌려 살았으니 힘들게 군공을 세웠는데 또 독에 당했잖아요. 항상 경계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약효는 지나갔어요. 몸이 아직 좀 불편할 테니 가만히 누워서 쉬어요. 안심해요. 방 안의 일은 제가 다 일러두었으니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을 거예요.
자요. 부인. 나리께서 아직 주무시니 먼저 깨우지 마라. 하지만 나리께서는 절대 이 시간까지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미열이 조금 있으시니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 꼭 잘 보살펴드려. 네. 부인, 오늘 외출하십니까? 그래. 오늘은 친정에 가는 날이거든. 그럼 나리께서는? 나리까지 신경 쓰시게 할 거 없어. 나 혼자 다녀올게. 가자. 친언닌 부인이 혼자 친정에 가는 법이 어딨어? 당신도 참, 뭘 그리 서둘러요. 좀 있으면 올 텐데. 당신이야. 안 급하죠, 안 급한 사람이. 책은 왜 거꾸로 들고 있어요? 어머니, 구이야. 살이 빠졌네. 아버지, 어서 오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개화굴 만들어뒀단다. 자, 어서 와. 자, 내려오렴. 얼굴 좀 보자꾸나. 우리 구이, 이 바보 같은 녀석. 그 기군목이 나쁜 놈이면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되지. 뭐하러 시집을 가. 어머니, 네 아버지가 세운 전공이 얼만데 설마 너 하나 못 지키겠어? 맞다. 정실과 측실을 동시에 들이다니. 말도 안 되는 억지지. 네가 싫다면 아비가 상감께 가서 성지를 받아서라도 널 데리고 올 것이다. 근데 넌 참 왜 굳이 병든 귀속에게 시집을 간 거야? 아버지, 우리 집안 전공은 아버지랑 큰오빠가 전장에서 피땀 흘려 세운 거잖아요. 고작 이런 일로 허비할 순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기석.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아이라면 나도 잘 알지. 14살에 입대해서 17살에 군공을 세웠어. 내가 가장 눈여겨보던 후배였는데 몸이 저 모양이니. 맞아요. 예전에 네 아버지 따라 변방에 있을 때 몇 번 본 적 있단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주 침착했어. 안타깝게도 한성으로 돌아와 업무를 보고한 뒤 이상한 병을 얻었지. 내 생각엔 그 병 뭔가 수상해. 다만 증거가 없을 뿐이지. 이왕 그를 선택했으니 잘 대해주거라. 참 가엾은 아이다. 곁에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 구이야. 앞으로 그 집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집에 말하렴. 우리 보가 상해를 마음껏 쓰거라. 마음껏 써. 알겠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자자, 개화. 꼭 한 입 먹어보렴. 이렇게 오래 자다니. 대인, 깨셨습니까? 이건 부인께서 가시기 전에 주방에 일러 따뜻하게 데워둔 연밥죽입니다. 그 사람은 부인께서는 장군가로 친정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깨우실까봐 안 부르셨습니다. 수레를 대령해라. 장군가로 간다. 구야, 조금만 먹어. 벌써 몇 개째야. 어머니, 겨우 4개 먹었어요. 장군 부인, 어떻게 오셨어요? 걱정 마요. 저희 부모님은 사리 분별 못하는 분들 아니니까. 무리할 필요 없어요. 혼인 후 첫인사인데 마땅히 와야지. 이 사람 융통성은 없지만 왠지 안심이 되네. 기석이 무례했습니다. 장군, 부인, 용서해 주십시오. 몸도 안 좋은 거 다 아니까 격식 차릴 것 없네. 어서 앉게. 어서 앉게. 처음 군영에 왔을 때 장군님께 많은 보살핌을 받았지만 보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혼인했으니 앞으로 우린 한 식구야. 격식 차릴 것 없네. 이왕 왔으니 저택에 머물면서 며칠 더 묵고 가게. 부엌에 일러서 보양탕을 끓여줄 테니 몸조리 잘하게. 부인께서 진작 분부하셨어요. 아가씨가 돌아오시면 이 별채에 모시라고요. 이 부자리는 제가 이미 깨끗이 빨아 말려두었습니다. 그래, 물러가 봐.
전 바닥에서 잘게요. 안 돼요. 바닥은 차가워서 약효랑 안 맞아요. 여태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해독은 제 말 듣기로 했잖아요. 고작 이틀째인데 벌써 말을 안 들어요? 여긴 장군가잖아요. 부모님 안심하시게. 오늘은 그냥 대충 자요. 걱정 마요. 오늘 하루 종일 진짜 피곤해서 당신한테 손 안 댈 테니까. 그 말은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안 돼. 보장군과 보부인, 그분들을 놔줘. 누가 두 분을 해치려 한다는 거지? 오지 마. 이제 괜찮소. 구성. 안 돼. 방금? 방금은 그냥 악몽을 꿨어요. 말하기 쉬운가 보군. 악몽이 물뿐이니 깼으면 됐소. 아가씨. 저희가 후가에 남겨둔 사람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지금 후가가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래? 듣자 하니 인조애가 살린 권한을 쥐자마자 반숨에 내쫓았답니다. 후가의 신복 유무 여럿을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저택에 돈을 횡령했다면서요. 꽤나 마음이 급하네. 그래도 급할수록 좋지. 그러게 말입니다. 유모 몇 명은 장씨 부인을 모신 지 20년이 넘었고 물건 구매란 창고 관리 등 잡일을 맡았었는데 모두 쫓겨났으니 후가가 아주 난장판이 됐죠. 장씨 부인인데 모르겠어? 그자들이 몰래 빼돌린 걸. 그저 장씨 부인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대신 아래 것들 관리하라고. 그 돈은 상금으로 친 셈이지. 네, 오늘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주방 식가제가 전부 시들해서 아침에 후공께서 한 입만 드시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부금 아씨를 모셔오렴. 네. 부금 아가씨를 뵙습니다. 사위어른. 내가 지시한 일은 다 처리했느냐? 네, 그 작은 별채에 있는 유모와 하인 시녀들은 모두 저희 사람입니다. 만전을 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부모를 여의고 한성에 떠도는 희주 하급 관원의 딸입니다. 좋아. 고생 좀 하겠구나. 당분간 기정을 모셔야 하니 일이 성사되고 나면 반드시 널 한성에서 내보내주마. 저는 본래 기방에 몸을 의탁하던 신세로 제 목숨은 아가씨께서 구해주셨으니 아가씨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오히려 제게 영광입니다. 영심해. 반드시 보살핌을 세심하고 빈틈없이 해야 한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시서와 모두 하나부터 10까지 기정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아주 푹 빠지게 만들어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가보거라. 이게 당신의 다음 수구려. 당연하죠. 이전엔 모자를 반목하게 했고 이제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한 수를 두며 10수를 내다보시는건. 그럼 다음 수는 무엇이오? 당연히 부자 간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후가가 파멸할 날도 머지않겠죠. 모자의 반목, 부부의 불화, 부자의 원한이라 참으로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구려.
남편께선 제가 독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원한을 덕으로 갚으면 덕은 무엇으로 갚겠소?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나 자신에게 독해지는 거요. 듣기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당신이 좋다니. 아가씨, 서방님, 약 다 다렸습니다. 난 가서 좀 봐야겠다. 부엌의 국은 어찌 됐는지. 방금 방 안의 화로가 너무 뜨거웠나? 구이, 여기서 뭐하니? 아침부터. 그렇게 더워? 아버지, 저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기석을 만나러 왔다. 아버지, 지금 막 약을 먹어서 딱 불편할 때예요. 무슨 일이길래 꼭 지금 말씀하셔야 해요. 구이와 기석 사이가 임시방편으로 만난 것 같지는 않구나. 하긴 그 녀석의 기군목보단 확실히 낫지. 사내가 뭐 그리 유난이라고. 우리 구이가 너무 걱정이 과한 모양이구나. 아버지. 그래, 알았어. 그럼 아비는 안 들어가마. 듣지 않니? 기석을 위해 연말 선물을 준비해 예전 상관들과 동료들을 챙겼다더구나. 넌 그 녀석을 조정에 복귀시킬 생각이냐? 기석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뛰어나니 이대로 썩히긴 아까운 인재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아비도 다 알겠다. 걱정 마라. 네가 원하는 건 아비가 다 이루어주마. 전생에도 부모님은 절 이렇게 아끼셨는데 전보가 집안을 멸문시켰죠. 이번 생엔 기군목도 겪게 해주겠어. 권력, 재물, 세자자리, 가장 가까운 사람,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지. 앉으시죠. 장남댁 거 형님은 친정에서 한 달이나 지내더니 이제야 돌아오셨네요. 세자측 부인이 준비한 연회가 아주 볼만하네요. 여보, 가요. 재밌는 구경이나 하죠. 뭐라고요? 후공께서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요? 배조와 우리 가문이 원수지간인 걸 뻔히 알면서 같은 상에 앉히다 날 모욕하는 거요. 대인, 오해십니다. 오해예요. 제 한 사람이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막을 잘 모릅니다. 그녀가 모른다 쳐도 대개 유모나 집사도 모른다는 거요. 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자리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자리 배치가 완전 엉망이네. 정삼풍대원과 말단 관리들을 같은 상에 앉히다니. 저 소부 표정 좀 봐. 내가 듣기로는 장씨 부인이 병에 걸려서 요즘 후가는 세자측 부인이 관리한다더라고. 길거리에서 가마를 막아섰던 그 여자 말이야. 어쩐지 근본이 없으니 이 모양이지. 생선이 왜 이렇게 비리지? 덜 익은 것 같아. 이 요리는 아직 차갑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녀가 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보아하니 세자측 부인이 요즘 정말 눈코 뗄 새 없이 바빴나 보네요. 다들 차가운 찬밥 신세가 됐으니 차라리 우리가 육상서 대감과 이 장군님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올리는 게 어때요? 육상서 이 장군, 오늘 대접이 소홀했습니다. 이건 저와 남편이 며칠 전에 직접 덕은 매화로 만든 매화차입니다. 두 분 어서 맛보시지요. 좋은 차구려. 기석의 건강이 매화를 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나 보. 좋고, 보아하니 혈색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 며칠 뒤 남편의 건강이 좀 더 나아지면 꼭 두 분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보장군과 마침 의논할 일이 있으니 나중에 기석도 함께 오게.
좋은 아내를 얻었군. 육대가 말씀이 맞습니다. 콜 좀 보시오. 주먹을 비석한테 다 뺏겼잖소. 이만 가보겠네. 그렇다면 나도 이만 가보겠소. 살펴가십시오. 이게 네가 목숨 걸고 데려온 좋은 며느리가 나를 위해 준비한 연애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조정백관들과 원수지간인 줄 알겠다. 아버지, 어머니 측 유모들이 예아에게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어머니께서 절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저택의 유모들마저 제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다니요. 제가 보기에 후공과 세자께서는 어서 빨리 어머니를 모셔오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더 이상 안살림을 맡을 사람이 없어 후가가 정말 엉망이 될 겁니다. 너 고소해하지 마. 구성의 말이 맞다. 내 측비는 오늘부터 집안일에 손 떼거라. 하지만 안살림은 구성에게 맡기마. 뭐라고요? 왜 불만이 있느냐? 이런 접대일은 역시 명문가에서 자란 교수가 맡아야지. 오늘도 여러 사람이 구성이를 칭찬하는 걸 들었다. 기석의 연말 선물을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말이다. 만약 오늘 구성이 연회를 열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겨서 후가가 망신당할 일이 있었겠느냐? 후공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칠만 더 배우게 해주십시오. 며칠을 더 배워. 넌 대체 내가 후가 망신을 몇 번이나 더 시킬 셈이냐? 후공 어르신, 부금아, 그동안 저택엔 오지도 않더니 오늘은 어쩐 일로 왔느냐? 오늘이 후공 어르신 생신이잖습니까? 제 신분이 미쳐나여 차마 나서지 못했습니다. 대인들 앞에는요. 그래서 늦게나마 축하 예물을 올리러 왔습니다. 하오나 오늘 후가의 연애가 있는데 어찌 일이 어수선합니까? 가문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죠. 엉망진창에 속썩이는 유투성입니다. 후공 어르신은 사내라 안채일은 잘 모르십니다. 명문가 하인들은 원래 텃세가 심합니다. 분명 측부인께서 나이가 어리고 친정에 뒷배도 없으니 일부러 곤란하게 만든 걸 겁니다. 측부인, 저택 하인들에 대해선 이 네 글자만 기억하십시오. 은위병시, 교활한 하인이 괴롭히면 벌을 내리세요. 세자 전하께서 뒷배가 되어주시니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들어봐라. 너도 일이 영특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맨날 쭈뼛거리기나 하고 속 좁은 티를 내니. 며느리도 시집 오기 전에 어머니께 자주 들었습니다. 안채를 관리할 땐 엄격함과 자애로움을 병행해야 한다고요. 아마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부금아, 내 기억이 맞다면 너도 관료 집안 여식이지? 아버님께서 휘주 서기를 지내셨습니다. 어쩐지 안채 일에 대해 그리 잘 알고 있구나. 후공 어르신, 과찬이십니다. 그저 사소한 일일 뿐인걸요. 앞으로 측부인께서 잘 모르는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 사람을 보내 제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하러 번거롭게 그래. 오늘부터 여기 머물거라. 저 소첩은 명분도 없는데 부당하옵니다. 명분이 없다고? 오늘 당장 널 정식으로 들여내 귀첩으로 삼겠다. 오늘 바로 드릴 것이다. 내 귀첩으로 삼어마. 이 후공, 농담이시죠? 물론 아니지. 너를 귀첩으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후가의 살림도 내게 맡기겠다. 네가 잘 못하고 구성도 하기 싫다니 부금에게 맡기겠다. 후가가 나중에 조정의 웃음거리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지. 기류 출신 여인에게 후가를 맡기다니요. 그게 한성의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후가에서 네가 나설 자리는 없다. 나는 너희에게 통보하는 것이지 상의하는 게 아니야. 좋습니다. 그럼 어디 맡겨보시지요. 저도 참 궁금하네요. 기류 여인이 무슨 재주가 있는지 말입니다. 예, 가자. 그럼 후공께 축하 인사 올립니다. 오늘 겹경사를 맞으셨네요. 이것 보아라. 너희들은 참으로 얌전하구나. 말썽 한번 안 부리고 말이야. 앞으로도 오순도순 잘 살거라. 예, 감사합니다, 후공.
후공, 고정하십시오. 소주방에 가서 야식을 좀 만들어 오겠습니다. 역시 네가 최고구나. 저 불효자 녀석. 날 화병으로 죽일 셈이냐? 후공, 이 저택의 유일한 적자시니 세자께선 여태껏 누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으셨죠. 그래서 좀 오만해지셨나 봅니다. 후공께서 조금 길들이고 싶으시다면 며칠간 모른 척 하시는 건 어떨지요? 제가 보기에 장공자와 소부인께선 후공을 매우 존경하시던걸요? 네 말이 맞다. 내게 아들이 그놈 하나뿐인 것도 아니지. 현명하십니다, 후공. 이 약을 드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몸은 좀 어떠십니까? 경맥이 막힌 듯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어. 전 당신 의원이라고요. 살펴보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처방을 조정하겠어요? 많이 아파요? 아니요. 익숙해졌어.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요. 남은 독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네요. 처방을 기존 처방전에서 2번은 더 조정해야겠어요. 늦었어. 일찍 가서 쉬시오. 네. 그럼. 그 부분 말이오. 당신이 일부러 저택으로 데려온 거요? 어때요? 화하보다 말기가 밝고 옥향보다 향기롭지 않나요? 오늘 이전까진 전혀 몰랐어. 이 작은 뒤치에 이렇게나 많은 계산이 있을 줄. 연애 한 번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저 내세울 것 없는 장깨일 뿐이에요. 예로부터 조정과 내실은 한 몸이었죠. 조정이 천리의 뚝이라면 내실은 그 뚝의 초석이에요. 내실이 흔들리면 남에게 틈을 주게 되죠. 당신 말이 맞소. 남편, 안심하세요. 앞으로 제가 지켜드릴게요. 조정에서 싸우시면 제가 내실을 지키겠어요. 남편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날이 내실의 원한들을 수백, 수천 배로 갚아줄 수 있을 거예요. 구구성.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오? 내가 꼭 해낼 거라고. 그렇게 확신해. 내가 반드시 해낼 거라고. 당신을 믿어요. 그래. 당신이 된다고 하니 되는 거겠지. 앞으로의 길은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제법이구나. 자, 네가 한번 이 상소를 분석해보거라. 내가 며칠 집을 비웠을 뿐인데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지? 왜 다 바뀐 게야? 그러게 말입니다. 후공. 돌아왔소. 여독이 쌓였을 텐데 일찍 쉬시오. 어머님이 오늘 오시는 줄도 모르고 마중 나가지 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집안이 왜 이런 거야? 왜 다 사람이 바뀐 거냐고. 내가 아직 안주인으로 보이긴 하니? 어머니, 이 하인들 말씀이신가요? 부금이 하인들을 내다 팔았습니다. 기가 막혀. 내가 운천 별장에 가서 며칠 몸 좀 추스렀다고 내 사람들을 팔아넘겨? 내가 며칠만 더 늦게 왔어도 이 후가에 내 자리나 남아 있었겠어? 부인, 세자측 부인께 회방을 놓고 후공의 연애를 망치려 했습니다. 위아래를 속이는 이런 악독한 종들을 살려둬서 뭐 하겠습니까? 내 사람을 언제부터 네가 마음대로 했지? 쉼표는 어딨어? 이 따귀한 대로 내게 위아래가 뭔지 가르쳐주마. 네 것이 아니면 탐내지도 마. 그만해. 당신이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나간 거잖아. 부금이 아니었으면 집안이 진작에 엉망이 됐을 거요. 또다시 손찌검 맸다간 부부의 정이고 뭐고 없을 줄 아시오. 부부의 정이 없다고요? 후공,
저희 내쫓기라도 하시게요? 후공, 혹시 잊으셨습니까? 당시에 저희 아버지와 오라버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기를 이어받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그건 옛날 일이지 않소. 장태부께서 물러나신 지금 당신 친정에 자랑할 게 뭐라도 남았소? 아주 훌륭한 부부시군요. 그날이 후가를 모자지간을 갈라놓고 부부지간을 갈라놓겠다더니 한 달 만에 정말 해냈구나. 어머니, 그만하세요. 부인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부인께서 집안일을 참 잘 돌보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정 그러시다면 저희 서원은 일도 많고 전 남편의 건강도 챙겨야 하니 농장과 상점은 부인께 맡기는 게 어떨까요? 후공, 괜찮겠습니까? 안 될 게 뭐 있어. 원래 일 처리를 잘하지 않았어. 오늘부터 당신은 동원을 맡고 두금은 서원을 맡으시오. 집안의 농장들은 반씩 나누어 관리하시오. 기한은 3개월이오. 누가 더 잘 관리하는지 보겠소. 앞으로 그 사람이 후가를 책임지게 될 것이오. 뭐라고요? 이렇게 정했소. 원치 않으면 별장으로 돌아가시오. 어머니는 명문가 교수이자 이 집안의 안주인이신데 첩에게 지시면 안 되죠. 후공, 어찌 서저에게 군무를 맡기십니까? 군무군요. 그 못난 놈은 내가 몇 마디 했다고 임조애를 데리고 별채로 가버렸어. 온종일 그 여자 견만 맴돌며 조금도 정사에는 신경 안 쓰니 기석에 비하면 한참 멀었어. 뭐라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자께서 하시는 일은 제 남편도 잘 해내니까요. 병부 육대감님께서도 요즘 아버님께 남편 칭찬을 자주 하세요. 뭐라고? 어머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건가요? 제 남편도 후가의 자식인데 어머니는 그가 잘 되길 바라지 않으시나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대책을 묻고 싶어 하셔서요. 부인, 후공각이 싸움해봤자 득될 거 없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당장 세자를 찾아오너라. 후공 앞에서 제대로 사죄하게 해야겠다. 예. 제가 적어둔 장부예요. 누가 한 푼이라도 허위로 적으면 여기서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부인과 부금의 씨, 지금 혹시 가게 일을 의논 중이십니까? 마침 제게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장씨 부인에게 주루가 하나 있는데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더군. 내 사람이 우연히 알아냈어. 돈을 버는 건 1층도 아니고 2층의 유리도 아니라 3층에서 파는 오석산 때문이라는 걸. 남편께서 말씀하신 게 취용각입니까? 당신도 알아냈어? 아니요. 하지만 주로의 모든 쌀과 밀가루는 보가 상해에서 주문하거든요. 그들의 사용량을 보면 원금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어요. 계속 사람을 시켜 조사했는데 아직 못 찾았거든요. 뜻밖하게도 그들이 오석산을 팔고 있었다니. 그럼 이제 알게 되었구려. 남편께 감사드려야겠네요. 하지만 지금 남편께 중요한 건 해독하고 몸을 추스르는 겁니다. 당분간 무리하지 마세요. 먼저 가서 약을 다려오겠습니다. 대인, 오석산 일 말입니다. 원래는 좀 더 덮어두었다가 큰 사건을 캐내려던 거 아니었습니까? 부인께 일이 알려주시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부인에게 더 필요하니까. 하지만 대인, 어찌 제 생각에는 부인께서 대인을 애지중지 돌보시는 것 같은데요. 당장 입 다물겠습니다. 수입이 이렇게 적다니 오늘부터 동원과 안채의 지출을 줄인다. 어머니, 오늘 저를 부르신 게 설마 저더러 아껴 쓰라는 말씀이십니까? 전 명색이 후가 세자인데 밖에 나갈 때 너무 초라해 보일 순 없잖아요. 거기 서라! 방금 지출을 줄이라 했거늘 누가 운상광 사람을 부른 것이냐? 내쫓아라! 어머니, 이 운상방 주인은 제가 특별히 모셔와서 남편의 새 옷을 짓게 하려 했는데 왜 내쫓으시려는 겁니까? 네가 불렀다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맞아. 얘는 왜 지출을 안 줄여도 되나요? 지출 삭감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명색이 당당한 후가인데 이깟 돈이 부족하겠어요? 운상방 주인 제 남편은 평소 아버님을 따라 일을 보시니 마침 계절도 바뀌겠다 새 옷을 넉넉히 지어주세요. 그리고 장신구도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역시 부인이 세심어. 네. 저희 가게 최고급 물건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보구성, 너희 부가가 훈수가 넉넉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흥청망청 써서야 되겠느냐? 이거 다 정상적인 지출 아닌가요? 왜 제 혼수를 쓰겠어요? 이건 다 부금 부인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뭐라고? 소부인, 물건은 다 고르셨어요? 돈이 부족하시면 장부에서 더 가져다 쓰세요. 고마워요, 부인. 어머니, 저 녀석 좀 보세요. 맨날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밖에서 금은보화로 치장하잖아요. 저는 명색이 진짜 세잔데 형편이 서자만도 못하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궁핍한 건 괜찮지만 세자 체면이 깎이면 어떡해요. 어머니, 안 되시겠으면 부금 부인한테 집안 살림 맡기세요. 부금 부인이 살림할 때는 이렇게 구두쇠처럼 구진 않았다고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어머니, 절 때리셨어요. 내가 낳았을 때 애는 버리고 태만에 키운 거냐? 어쩌다 너같이 배은망덕한 놈이 나왔어! 같은 재산인데 부금은 어째서 기석 쪽에만 많이 내주죠? 이놈이. 닥치거라! 당장 나가! 세자님, 어머님 기분도 안 좋으신데 차라리 우리가 직접 방도를 찾아보죠. 무슨 방도가 있단 말이오. 이게 과연 될까? 고리대금은 발각이라도 되면 중전한 말이오. 저도 세자님께서 장공자께 밀리실까봐 그러죠. 정 내키지 않으시면 그만두시지요. 알았어. 한번 해보지. 남편은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응. 은이라뇨. 연기는 연기지만 살 건 사야죠. 남편 옷도 새로 지을 때가 되긴 했잖아요. 근데 대인, 어쩐지 부인께서 대인을 애지중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인과 장공자께서 금슬이 일이 좋으시니 정말 부럽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치수를 재어드리겠습니다. 은주인장, 제가 할게요. 움직이지 마요. 이 팔에 왜 이렇게 흉터가 많아요? 전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흔한 일이야. 그녀도 무장가문 출신이라 동병상련을 느끼나 보군. 전에 부탁했던 일은 이미 지시해둬서 서북에 남은 사람들에게 군에 있는 형님을 최선을 다해 도우라고 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고마워요. 그럴 필요 없어. 전에 약속했던 거니까. 남편, 그동안 무공수련을 전혀 게을리하지 않으셨네요. 부인, 나도 남자요. 저기, 다 됐어요, 다 됐어. 전 먼저 남편 옷 디자인 좀 보고 올게요. 공자님. 공자님! 무슨 일이야? 제 말은 우리 부인께서 정말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두 분이 혼인하신 후로 우리 일이 매사 놀랍도록 순조롭잖아요. 공사님도 매일 아주 탄원해 보이시고요. 세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인같이 훌륭한 아내를 두고 처첩을 동시에 드리려 하다니요. 결국 부인은 화나게 해서 사랑이 원망으로 바뀐 거죠.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그녀가 기군목과 위녀호가의 하는 행동이 정말 애증 때문일까? 대소저임 조회가 역시나 의원을 핑계삼아 고리대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엄청나서 이미 여러 집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대담하네. 보가 상해가 끊어버렸죠. 그 상점들의 주요 수입원을요. 후 부인은 이기려고 지출만 줄이려 했고 세자와 임조에는 돈을 펑펑 쓰던 버릇에 가만히 못 있었던 거죠. 부인, 마님, 후공께서 조회를 마치고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식사도 서원에서 하신답니다. 오늘이 보름인가? 여기서 지낸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 동원이 난리통이라서 편할 날이 없으니 당연히 편안한 이곳으로 오시고 싶어 하시죠? 날짜를 계산해보니 3달간의 대결 기한도 이제 다가오네요. 어차피 결과를 발표하는 날에 술집에서 오석산을 판다는 소문을 퍼뜨려요. 이제 슬슬 그물을 거둘 때가 됐어.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3달 기한이 다 되었다. 장씨는 어디 있느냐? 제가 듣기로는 부인께서 며칠 전에 세자와 크게 다투고 화병이 나셨다 합니다. 몸이 편치 않으신가 봅니다. 철이 무능한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이런 대결은 쓸데없는 짓이었어. 누가 병이 났다고 그래요? 전 아주 멀쩡합니다. 첩의 보잘것없는 재주로 감히 부인과 비교할 순 없지만 지난 3달간 서원과 서원 명의의 상점들에서 총 수입 7만 9천 냥에 지출은 15,000냥, 순수익은 6만 4천 냥입니다. 이건 장부인이 후공께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수익이 많을 수 있지? 장부를 조작한 게 틀림없어. 장부가 다 여기 있는데 조작이라도 했겠소. 당신 것은 어서 가져오시오. 다 합쳐서 남은 게 겨우 10,000냥이라니.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건 단순한 우연입니다. 요 며칠 원래 주로 비수기라서요. 며칠만 지나면 후공, 큰일 났습니다. 동원 명의로 된 추루와 이건이 한송보 판관에게 압류당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똑바로 말해. 후공, 추루는 한송보 판관에게 오속산을 몰래 팔다 적발되어 조정의 금령을 어겼고 의관은 고리대금을 하다 글쎄 사람까지 죽게 만들었답니다. 부인. 망신살이 뻗쳤구나. 너희 모자에게 정말 실망했다. 오늘부터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부금 부인이 맡을 테니 너희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아버지! 입 닥쳐! 당분간은 관아에 나갈 생각 말고 집에서 얌전히 반성해라. 후고. 기생 출신인 그년이 경영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요? 보구장, 네가 한 짓이지. 틀림없이 네가 부가 상해를 이용해 그년을 도왔을 테고 뒤에서는 몰래 내 사업을 짓밟은 거잖아. 제가 있다면 어쩌실 건가요? 제가 돕고 싶은 사람이 이 후가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네가 감히. 후 부인, 제 아내에게 무슨 짓입니까? 후 부인, 제 아내에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놔! 이런 불효막심한 놈! 사방님, 뭐하러 저들과 말싸움을 해요. 이런 좋은 날에는 가서 축하를 해야죠. 은상가게 새 옷도 다 지어졌을 텐데 요즘 들어 날씨가 꽤 쌀쌀해졌잖아요. 아버님과 일하러 나가시려면 외투를 몇 벌 더 장만해야겠어요. 맞지. 그렇게 약해 빠진 몸뚱이니 몸조리 잘해야지. 그깟 일 때문에 목숨까지 잃으면 안 되잖아. 저희 일은 세자님께서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요즘 제가 서방님의 몸을 보양해드려서 건강이 벌써 많이 좋아지셨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아버님께 귀한 손자도 안겨드릴 텐데 아버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안 그래요, 서방님? 부인 말이 맞다면 당연히 맞지. 보구송, 잘 들어. 기고만장할 날도 며칠 안 남았어. 기석크놈 절대 5년을 넘기지 못해. 세자께서 이리도 확신하시니 제 서방님이 5년도 못 산다고요. 설마 서방님 몸에 있는 독을 세자께서 쓰신 겁니까? 무슨 독? 누가 그래? 그가 중독됐다고?
남이 모르게 하려면 애초에 저지르질 말았어야죠. 하지만 세작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잘 조리해드린 덕에 서방님 몸에 남은 독은 이미 깨끗이 해독됐거든요. 앞으로 남은 여생, 제 서방님은 그저 무병장수하며 부귀영화만 누리실 겁니다. 가요. 천한 년이나 천한 거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위세를 부려! 어머니, 분명 그러셨잖아요. 그 녀석의 독은 영원히 못 푼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밖에서는 제 말보다 그 녀석 말이 더 먹힌다고요. 네가 그러고도 명시에 상부한 후가 세자냐? 네가 쓸모가 있었다면 네 아버지가 어찌 기석 그 서자를 눈여겨보고 관아까지 데려가 일하게 했겠느냐? 그리고 너 이 천한 거사, 네가 시집온 후로 우리가 사사건건 부부성한테 눌려 살잖아. 네가 애초에 내 말대로 부구성을 들였다면 우리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겠느냐? 세자님, 전 그저 도우려던 것 뿐인데. 어머니, 모든 책임을 조예에게 돌리지 마세요. 어머니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국간열쇠를 뺏겼겠어요. 나가! 다들 당장 나가라고! 부인, 고정하십시오. 제 생각엔 세자님은 분명 임조애에게 단단히 홀리신 겁니다. 차라리 세자님께 다시 좋은 혼처를 찾아주셔야 판세를 뒤집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며칠 뒤 날이 풀리면 내가 연회를 열어 귀족 가문 아가씨들을 저택으로 초대할 테니 괜찮은 애가 있는지 봐야겠다. 어떻게 여기라고 왔어? 당신 방에 약 갖다 주러 갔다가 방에 없길래 나와서 하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짐작했죠. 여기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를 기리는 자리인데 왜 절 부르지 않았어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인사드려야죠. 고맙소. 부부 사이에 고마울 게 뭐 있어요. 어머님, 안심하세요. 기석이는 지금 아주 잘 나간답니다. 자기가 세운 군공으로 더 이상 장씨 부인한테 당하지 않을 거예요. 뭘 웃어요? 선조를 기를 때는 당연히 선인에게 당신의 근황을 알려야 안심하실 거 아니에요? 남편이 말하기 싫어하니 저라도 어머님께 말씀드려야죠. 어머니, 저 아내를 얻었어요. 저한테 아주 잘해줘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이제 안심하세요. 어머니, 보세요. 후가에 몰래 재단을 차렸어요. 정말 대영무도한 짓이에요. 여봐라, 재단에 당장 부숴라. 여봐라, 당장 재단을 부숴라. 예. 어때요? 다친 데는 없어요? 아직 내공이 봉해져 있잖아요. 내일 침을 놔야 풀 수 있어요. 모두 쳐라. 누가 감히!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게 무슨 죄죠? 어디 한번 보자. 오늘 누가 내 남편을 건드리는지. 부도를 지키지도 않고 문지기와 눈이 맞은 여자가 조상이라고? 후가에서 연못에 던지지 않고 자결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를 베푼 거야. 그 여자는 제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 당장 다 부숴라. 보아하니 저들이 어머니보다 똑똑하네요. 적어도 저들은 알거든요. 누구 돈을 받고 일하는지. 이것들이 미쳤나? 감히 반항을 해. 저 멀리서부터 아주 시끄럽던데 무슨 소란이냐? 후공, 기석, 저 불효막심한 놈이 글쎄 몰래 그일시 여자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형 무도한 짓입니다. 후공 장공자께선 효심이 지극하시어 후공을 늘 공경으로 보시니 낳아준 친모에게도 당연히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두신 것은 큰 복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됐어. 죽은 자가 먼저지. 그 여자는 자고도 너 같은 훌륭한 아들을 뒀으니 앞으로는 제사를 떳떳하게 지내도록 해라. 예.
자, 내가 같이 방을 깨끗이 치우고 위패를 세워줄게요.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위패를 모셔요. 아가씨, 대인,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따뜻한 술로 몸 좀 녹이세요. 나가봐. 사실 우리 어머니는 기정에게 미안할 짓 한 적 없어. 어릴 적에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지. 산에서 살 때는 재밌는 게 아주 많았다고. 산에 올라 약초도 캐고 나무에 올라 새도 잡고 강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후가의 좁은 뜰보다 훨씬 넓고 좋았다고. 그리고 또 기정이 산에 있던 몇 달간 낮에는 같이 사냥하고 밤에는 장작 패서 밥 지어 먹었던 그 몇 달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어. 그러다 어머니가 늘 우울해 보이길래 내가 무진 애를 써서 기정이 퇴고라는 길목에가 마주친 다음 새로 배운 무술을 보여줬지. 과연 칭찬하더군. 그러고는 정말 나를 따라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 그 후로 어머니는 회임을 하셨고 정말 기뻐하셨지. 하지만 몰랐어. 그게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갈 줄은. 어머니가 회임한 지 2달째 되던 때 장씨가 간통 현장을 잡았다며 옷차림이 흐트러진 채 문지기와 함께 있는 어머니를 봤다는 거야. 어머니 마음엔 기정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그 아이가 장씨의 영린을 건드린 거지. 나야. 내가 다 망친 거야. 제가 해친 겁니다. 그때 그는 그저 9살 아이였어.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속여 혼인하고 아내를 첩으로 강등시킨 건 기정이고 어머니를 모함해 죽게 한 건 장씨 부인이에요.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만약 기석이 세상에 만약은 없어요. 하지만 억울함을 풀 수는 있죠. 기러기가 지나가면 흔적이 남는 법. 그때 일은 겨우 10년밖에 안 지났어요. 어쩌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가 지난 일에 이렇게 신경 쓰니. 어쩌면 내가 증거를 좀 찾을 수 있을지도. 저도 예전엔 원망한 적 있어요. 혹시 기곤목 때문입니까? 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원망은 소용없단 걸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느니 차라리 내 원수를 고통 속에 살게 만들겠다고요. 당신, 그를 그렇게 신경 씁니까? 후가를 무너뜨리는 것이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든 당신이 하고 싶은 건 제가 다 해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를 잊으시면 안 됩니까? 누구요? 기군목이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지. 난 그에게 원한밖에 없어. 전생에서도 난 본처 역할에만 충실하려 했어. 그 인조애랑 사랑 싸움을 할 생각은 없었어. 정말이야? 당연하지.
그럼 안 떠나면 안 돼? 우린 이미 혼인했는데 내가 어딜 가겠어. 걱정 마. 약속한 일은 다 지킬게. 내일 침을 다 맞고 나면 당신 내력도 회복돼. 그거 다 끝난 후에는? 알아. 당신은 할 수 있겠지. 근데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세상은 넓으니까 난 가서 넓은 산천을 유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가상해를 더 키울 수도 있지. 그럼 혹시 내 아내가 되어줄래? 계약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도 없이 그냥 내 아내로서 말이야. 기석여. 며칠 안채의 암투를 당신도 봤을 텐데 난 더 이상 이 안채에 갇혀있고 싶지 않아. 그런 암투는 이제 지긋지긋해. 그런 암투는 이제 지긋지긋해. 하지만 우리 집엔 그런 암투는 없어. 오직 당신뿐이야. 그성, 난 기군목과는 달라. 내가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 기석. 이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다르잖아. 도구성, 나 후회해. 난 당신이 내 진짜 아내가 됐으면 좋겠어. 살아서는 한 이불을 덮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히는 구성. 전엔 내 제안을 받아들였으면서 왜 나를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대가나 너무 커서 그럴 거예요. 다 죽여라! 아버지! 어머니! 내가 약속하오. 당신은 지금과 같을 거야. 산수를 유람하든 사회를 경영하든 모두 지금처럼 말이오. 생각 좀 해볼게요. 좋소. 당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기다리겠소. 이러다가는 후가에 정말 우리 설 자리가 없겠어. 가서 초대장을 보내라. 며칠 뒤 우리가 고른 아가씨들을 꽃구경에 초대해 기필코 세자에게 좋은 혼처를 찾아줘야 해. 알겠습니다. 대잉. 마지막 침은 경맥을 소통해야 해서 침을 놓은 후에는 마치 수만 마리 개미가 물어뜯는 듯한 심한 통증이 있을 겁니다.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적게는 3~5일, 많게는 보름이 걸립니다. 어째서 그리 오래 걸리나요? 통증을 완화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통증은 경맥 깊은 곳에서 오는 거라 완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이, 시침해 주시죠.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건 대인께서 스스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대인, 서북에서 온 급서입니다. 내일 다시 봐요. 형님이 서북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는데 서북 지하의 정보망은 상황이 복잡해. 하루라도 늦으면 변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괜찮소. 형님께 답장을 써야겠어. 불러요. 제가 쓸게요. 춘. 예. 내게 약속한 그날부터 서북의 서신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 이 지형도에도 그의 메모가 가득하네. 왜 그러?
군자의 약속은 태산과 같다더니 그는 기군목과 확실히 다르구나. 사방님, 몸이 강철도 아니면서 이제 좀 쉬어요. 나 걱정하는 거요? 담요 가져다 줄게요. 가지마오. 안 가요. 잠시만요. 안 가요. 옆에 있을게요. 구성, 당신은 늘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그렇지? 그럴 리가요. 당신이니까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나한테만 이렇다는 거지, 그치? 그린, 나 아파. 아프면 조용히 해요. 말하지 말고. 하지만 마음이 깊은 걸 수인이 조금만 더 달래줬으면 좋겠어. 마음 정했어? 예전에 내기에서 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누가 정해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졌다고 다시는 내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석, 내가 지게 두지 마요. 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요. 누군가 했더니 아침부터 물고기밥을 주고 계시네? 형님이었군요. 듣자 하니 어제 어이가 또 그쪽 처소에 와서 아주 늦게까지 있다 갔다죠? 임시 부인 소식통이 아주 빠르시네요. 병든 남자 시중 드느라 힘드시겠어요? 임시 부인, 여기서 말다툼할 시간 있으면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시죠. 세자 좋아하는 장공자처럼 무뚝뚝하지 않으시거든요. 3일 뒤에 절 위에 상화연을 열어주실 거예요. 임시 부인은 아시려나? 명문가들의 상화연은 이름만 꽃구경이지 사실은 선을 보는 자리란 걸. 선 말이에요. 듣자 하니 병보 육상서의 외동딸인 육묘은이 후부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세자비 후보라던데 모르겠네. 세자비가 시집 온 후에도 임시 부인과 세자 저하가 지금처럼 알콩달콩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을지. 아니야, 세자 저하께서 내게 이러실 리 없어. 저하가 말씀하셨어. 날 정실로 맞이하겠다고. 그러게 세자 저하께서 당신에게 아주 푹 빠지긴 하셨지. 세자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후가의 일도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 일도 마음대로 못하잖아. 보구상을 쫓아냈으니 육묘운도 쫓아낼 수 있어. 세자 부인 자리는 반드시 내 차지가 될 거야. 병부 상소댁 외동딸이면 다야? 한성에서 손꼽히는 교수면 어쩌라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지. 이번 연애에 온 걸 말이야. 춘도. 네. 아가씨,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만에 하나 들키기라도 하면. 겁낼 거 없어. 우리 뒤에는 세자 저하가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잖아. 먼저 돌아가 있어. 여기 추운이 지키고 있으니 별일 없을 거야. 육묘은의 옷이 뜬금없이 젖은 것도 이상하고 그녀의 시녀도 어디 갔는지 안 보이잖아. 뭔가 수상해. 괜찮으세요? 옷 갈아입으러 가시죠. 저 마부가 왜 후원으로 가는 거지?
아가씨들, 혹시 저희 아가씨 못 보셨어요? 방금 저기서 물고기 밥 주고 계셨는데. 못 봤는데. 그럼 우리 아가씨가 어디로 가셨지? 우선 진정해. 어쩌면 너희 아가씨가 연애가 지루해서 어디 가서 쉬고 계실지도 모르잖아. 이를 어쩌면 좋지. 내 정신 좀 봐.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쪽에 방이 하나 있거든? 혹시 모르니 다 같이 가볼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 좋아요. 육명훈이 어떻게 남자랑 같이 자고 있는 거죠? 정말 있을 줄을 모르네요. 어떻게 된 일이지? 어때? 이제 만족해? 보구성, 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없었으면 네 뜻대로 됐을 거 아니야? 무슨 뜻이야? 당장 데려와! 대인,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후가에 외간 남자가 들어온 거지? 게다가 포박까지 당했잖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 저는 꽃구경연회에 참석할 생각이 없어 남편과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쳤죠. 육아가씨가 옷을 갈아입으러 왔는데 곁에 시녀도 없고 저 남자가 수상하게도 육아가씨 뒤를 밟고 있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자를 제압하게 했습니다. 아까 덜렁대는 시녀가 제게 술을 엎질러서 방으로 부축해 쉬게 했어요. 그런데 쉬면 쉴수록 몸이 이상했어요. 세상에 빙빙 돌고 의식이 아주 흐릿해졌죠. 그때 저자가 뛰어들어온 거예요. 다행히 장공자께서 제때 오셔서 저자를 제압하셨죠. 그리고 부인께서 의술을 조금 마셔서 제가 이 몽환 향에 중독됐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게 침을 놓아주셨고 그제야 좀 나아졌습니다. 왕가저택에 어찌 이런 물건이? 이런 천박한 물건이라니 정말 추잡하네요. 대체 누가 육아가씨를 해치려 한 건지. 다행히 장공자와 부인께서 계셔서 망정이지요. 괜찮네. 육아가씨가 무사하니 다행이야. 상씨 부인은 대체 집안 관리를 어찌하는 건지. 지난번 연애 때 일어난 일도 정말 우스웠는데 이제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놓고 꾸민 짓이에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딨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다면 어찌 함부로 들어왔겠어요? 이 일, 우리 육씨 가문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늘 일은 제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 후가의 연애는 앞으로 2번 다시 안 할 겁니다. 갑시다. 우선 육아가씨를 댁으로 모셔다 드려. 고마워요, 부언니. 어머니! 다 네가 저지른 짓이잖아. 위령 후보,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버지, 오늘 보 언니와 형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귀석, 오랜만에 보는군. 건강은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 같군. 육대감님.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관직에 나서야지.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는데 마땅히 맡길 사람이 없네. 자네가 한번 해보겠나? 비서, 명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내일 당장 상소를 올려서 상감께 자네를 천거하겠네.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라! 사람은 무사하잖아요. 그냥 사고였어요. 후원! 무사하긴 뭐가 무사해! 후궁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무도 명문가 교수를 군목에게 시집 보내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앞으로는 명문가 주수는커녕 어느 정도 체면 있는 집안에서는 서녀조차도 시집 보내지 않을 거다. 구섬이가 영민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 육씨가 상감 마마 앞까지 가서 난리를 쳤을 게다. 아버님, 사실 요 며칠 동안 제가 알아낸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제 남편의 어머니께서도 그 당시에 장씨 부인에게 모함을 받으신 겁니다. 추운. 그 당시에 제 남편의 어머니도 오늘의 육아가씨처럼 누군가에게 약을 먹인 뒤 헛간에 갇히셨습니다.
후공께서 안 믿기신다면 이자를 신문해 보십시오. 고개 들어라. 이 자는 예전 저택 마부 아니더냐? 맞습니다. 후공의 눈썰미가 대단하십니다. 이자는 당시에 장씨 부인에게 돈을 받고 나서 운성으로가 하루아침에 부호가 되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을 들여서야 겨우 찾아냈습니다. 너 헛소리 마!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후공께서도 속으로 다 판단하셨을 겁니다. 좋아. 아주 좋아. 알고 보니 네 짓이었구나. 당장 이 독부와 이 불효 자식을 동원해 가둬라. 내 명의 없이는 절대 내보내지 마라. 어머니, 빨리 방법 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쓸모없는 걸 낳아서. 어머니, 우린 지금 한 배를 탄 거예요. 저랑 세자가 못 나가면 어머니의 후가 부인 자리도 끝나는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 후공께서 부금에게 아주 푹 빠지신 것 같은데 설마 그 여자를 정실로 올리려는 건 아니겠죠? 일이든 이상 먼저 네 외숙부께 부탁하여 밖에서 연주를 동원해 상감마마께 네 관직을 청해야겠다. 네가 벼슬을 얻으면 네 아비도 자연히 널 더는 연금하지 못할 게야. 네, 그리하시죠. 내 혼수가 다 여기 있다. 거액을 쏟아붓는 것이니 또 허튼 짓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10년 전 일 말이야. 네가 정말 진실을 밝혀냈구나. 그저 우연이었어요. 그 사람이 마침 저희 보가 상회와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런 우연이 어딨어. 다 부인이 날 위해 백방으로 애쓴 덕분이지. 알면서 뭘 물어요. 부인 말이 다 맞소. 이러지 마요. 내일 강남에 가야 하잖아요. 구석. 기석. 남편이라고 해야지. 어머니, 왜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서두를 거 없다. 부인,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후공께서 앞에서 모시고 계십니다. 서원 두 사람도 갔으니 어서 가시지요. 제게 벼슬을 내리시는 교지일 겁니다. 기석이랑 보구성은 왜 또 와서 기웃거리는 거야? 하늘의 뜻을 받들어 조소를 내리노라. 근본 강남의 수해는 나라의 근본과 직결되고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니 특별히 명하여 기석을 정원 장군으로 임명해 강남으로 파견하고 방어 임무를 총괄하게 하노라. 강남의 모든 군대는 기석의 지휘를 받도록 하라. 어명이요. 신,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어째서 기석입니까? 폐하께서 저에게 관직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폐하의 뜻이 맞습니다. 세자께선 침제사로 임명되셨으니 장공자와 함께 강남으로 가 수해를 수습하십시오. 저보고 기석을 따르라는 겁니까? 폐하의 뜻이 저보고 기석의 부하가 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정의 많은 이들이 기대인을 따라가서 경험을 쌓고 싶어합니다. 장대감의 강력한 추천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도 세자께서 얻지 못하셨을 겁니다. 세자께서 원치 않으시면 이대로 돌아가 복명하겠습니다. 세자께서 원치 않으시면 이만 돌아가 복명하겠소. 아닙니다. 군무기가 싫은 게 아니라 너무 기쁜 나머지 할 말을 잃은 겁니다. 상감께서 말씀하시길 장공자가 일 처리가 신중하니 세자께서 만약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이 있다면 장공자와 상의하라 하셨소. 암요, 당연하죠. 군모가 어서 어명을 받지 않고 못하느냐? 신,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모두 일어나시오. 전하께 복명해야 하니 이만 가보겠소. 서가, 구성아, 나와 함께 내관임을 배웅하자. 어머니, 외삼촌께서 사람을 찾으셨다면서요. 제가 보기엔 전혀 안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 제가 서자의 눈치나 봐야 하잖아요. 기석이는 전공이라도 세웠지. 넌 모르니? 이왕 직책을 맡았으니 제대로 하거라. 언젠가 그 애를 누를 날이 올 테니. 그리고 너 또다시 내 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띄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라. 너희 형제가 함께 강남으로 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일만 잘 처리하면 두 사람 모두 앞길이 열릴 거다. 가져갈 짐들은 다 챙겼느냐? 모두 준비해두었습니다. 듣자하니 구성도 함께 강남에 간다며. 아버님, 출가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강남에 있는 재산을 전부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번에 강남에 갈 때 사방님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방님을 보필할 수 있고, 둘째는 순찰도 할 겸 가문의 재산도 살펴보려고요. 그래, 넌 일을 야무지게 하니 함께 가는 것도 좋지. 세자님, 저도 강남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군목이 강남에 가는 건 상간마마의 어명을 수행하러 가는 것인데 널 데려가다니. 무슨 채통이냐? 보그성도 가는데 저는 왜 못 간다는 겁니까? 제가 세자님을 보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 의술도 아니 재난 지역엔 분명 의원이 필요할 겁니다. 후공원 부인은 세자님의 헤어화 아닙니까? 세자님 곁을 지키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지요. 게다가 운부인이 있으면 세자님을 보필할 사람도 능히 후공께서 허락해 주시지요. 닥치거라. 됐어. 이깟 일로 뭘 다투는 게요. 가고 싶으면 가거라. 마침 잘 됐군. 장남댁에게 많이 배우도록 해라. 네, 재난 지역에서 공을 세워 세자께서 날 정실로 삼으시면 더 이상 저들 눈치 볼 필요 없지? 가는 길 조심들 하거라. 후공. 다녀오십시오, 아버님. 후공! 형님은 수주에 방어를 하러 가시고 저는 양주에 구유를 하러 가니 차라리 여기서 갈라지는 게 어떻습니까? 서로 지체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셨구나. 강남의 정세가 어지러우니 반드시 전하의 어명대로 행동해야 한다. 아버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시죠. 서자 주제,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할 셈이냐? 가자. 이번 강남 수해가 이렇게 심각할 줄이야. 그토록 번화했던 수주부조차 일이 삭막해지다니요. 얼마나 지나야 회복될 수 있을지. 강남은 풍족하고 기후도 타고났으니 오래 걸리진 않을 거요. 기형님, 드디어 오셨군요. 형님이 오신다는 강남 순시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기다렸어요. 드디어 오셨네요. 방대감은요? 아버진 툭 쪽으로 순찰 가셨어요. 제게 특별히 두 분을 잘 모시라 하셨죠. 난 공무로 수주해온 것이니 특별한 대접은 필요 없어. 나와 내 부인은 여기서 방대감을 기다리겠소. 기영님, 우리 예전에 같이 자랐잖아요. 아무리 장가갔어도 이렇게 거리를 두실 필요는 없잖아요. 설마 형수님이 속이 좁아서 신경 쓰시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어도 내가 신경 쓰여.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했어. 방 아가씨 자중하시오. 군용일은 다 처리하셨나요? 소주부, 주둔군 중에 내 옛 부하들이 몇 명 있어서 순조로웠어. 그 중에 오늘 뵌 방 아가씨 아버님도 계신가요? 내가 하지. 네. 서방님, 제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사방님, 제게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난 그 방순과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연히 알죠. 서방님, 제가 질투할까 봐요? 당연히 안 하겠지. 누가 그래요? 오늘 그 방 아가씨가 친근하게 구는데 기분 엄청 안 좋았다고요. 정말이야? 하지만요, 우리 서방님은 결백하고 지킬 건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무서움. 주혜야, 돌아왔다는 소식 들었어? 여긴 우리가 널 위해 특별히 치워둔 반이야. 이젠 조애라고 부르면 안 되지. 기부인이라고 해야지. 후가 부인? 그래, 앞으로는 후가 부인이라고 불러야지. 닭장 같은 우리 마을에서 조혜 같은 금봉황이 나올 줄이야. 이건 정말 우리 마을이 8대에 걸쳐 쌓은 복이야. 조애야, 물 좀 마셔. 난 후가에서 매일 마시는 게 눈 녹인 물로 끓인 명전 용정차야. 사발이 이렇게 더러운데 난 안 마실래. 조혜는 이제 대감댁 부인이잖아. 앞으로는 어쩌면 정경 부인이 될지도 모르지? 당연하죠. 세자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번 일을 마치고 한성에 가면 절 정실로 올리시겠다고요. 조혜야, 넌 이제 정말 팔자 피었구나. 우리 마을 사람들은 수세를 입은 뒤로 사는 게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단다. 세자님이 이번에 오신 게 구휼 때문이라던데 네가 세자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우리 마을부터 도와달라 해줄래? 그래, 우리 좀 도와줘라. 알겠어요. 세자께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 부인. 생강차 드시고 피로 좀 푸세요. 상감마마의 유도 중요하지만 세자님, 너무 무리해서 몸 상하시면 안 되죠. 역시 네가 세심하구나. 오늘 고향에 다녀왔지? 그곳 상황은 좀 어떠냐? 세자님, 고향 사람들의 밭이 다 물에 휩쓸려 갔어요. 적지 않은 백성들이 곡식 조금 얻으려고 아이까지 팔았다고요. 그렇게 심각해? 네, 저도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세자님, 부디 먼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안 되지. 이번에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화연이랑 서연이야. 만약에 영훈연의 구줄미를 먼저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자님, 저희는 원래 구휼하러 온 거잖아요. 어디를 먼저 하든 다 구휼하는 거 아니에요? 화연이랑 사연 백성들이 재난을 당하긴 했지만 저희 영훈연 백성들도 불쌍하지 않으세요? 이리 와. 어디 봐. 말하다가 왜 오는 거야? 근데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 구율미가 우리 주머니로 들어갈 순 없잖아. 네가 영훈연에 먼저 풀고 싶다면 그럼 영훈연에 먼저 가자. 됐지? 무슨 일이요? 보가 상회에서 온 소식이에요. 전하의 어명이 명백히 1차 구율민은 한정되어 있으니 우선 보내라 하셨거늘. 피해가 가장 심각한 현해. 그런데 그자는 피해가 심하지도 않은 영한 현해. 구율소를 세운 것도 모자라 나눠주다니 식량의 절반 이상을 말이야. 내 기억이 맞다면 임조애가 영한연 출신이잖아요. 황당하군. 지금 재난을 당한 백성들이 양주 관할을 에워쌌어. 달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거요. 수해가 시작될 때 보가상에는 이미 강남 창고의 식량을 모두 기부했어요. 보름 전에 아버지가 주변 각 관아에 식량을 요청하셨죠. 계산해보면 그 식량이 이틀 후면 도착할 거예요. 어쨌든 더 이상 실수해선 안 돼요. 백성들을 실망시킬 순 없어요. 배급하는 놈들 어디 갔어? 왜 숨어서 안 나와? 문 열어! 당장 안 내면 문을 부숴버리겠다! 문 열어! 여러분, 네 집 도련님과 아가씨야? 당신들 누군데? 여러분, 내가 바로 정원장군 기석이요. 구휼, 일로 특별히 왔어. 빈말은 집어치우시오! 구실미는 전부 영한현에 줘놓고 우리 같은 백성들은 어찌 사는 거요?
맞소. 당신네 관리들은 제 식구 감싸기만 바쁘지. 당장 그 구요자를 불러내시오. 백성 여러분이 수해로 고통받으며 구휼미를 기다려온 걸 압니다. 그러니 제발 일단 성 밖으로 물러나 중막에서 죽을 배급받으시오. 이틀 후 피해가 가장 심각한 하서 양현에 먼저 식량을 풀 것이고 두 번째 구휼미가 상남에 도착하면 나머지 현의 백성들도 받을 수 있을 거요. 말은 번지르르 하네. 누가 알겠어. 당신들이 핑계를 대서 우리 성 밖으로 쫓아내려는 거지. 맞아.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보그성이고 보가 상해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약속드리죠. 우리 각지의 보가 상해가 무너지지 않는 한 성 안에서 단 한 명도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보가 3회가 아니었으면,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창고에 있는 식량으로 죽을 쏘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야. 맞아. 저 여주인 뒤에 따라오는 사람. 보가 상회의 그 집사 아니야? 보가 상회의 말은 우리가 믿어야지. 맞아. 보가 상회 주인장이 직접 말했으니 다들 일단 성 밖으로 물러납시다. 일단 해산합시다. 저들을 한번 믿어보자고. 이 모란꽃은 시원한 걸 좋아하고 더위를 싫어해요. 그늘을 좋아하고 햇볕을 꺼리죠. 물 주는 것도 똑같아요. 마르지 않으면 주지 않고 줄 때는 흠뻑 줘야 해요. 남편도 이 꽃을 잘 아시나요? 당신이 좋아하는 건데 당연히 알아둬야지. 기석. 이 양심도 없는 놈. 군무기는 네 동생이잖아. 네가 감히 걔한테 이럴 수 있어? 당장 풀어줘. 못 풀어줍니다. 이번에 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처벌할지는 전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한성을 떠나기 전 전하께서 이르셨지. 군무기가 만약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내게 물어보라고. 네가 상관인데 큰 잘못이 있더라도 네가 책임지는 게 마땅해. 어머니 말씀이 참 억지스러우시네요. 분명 기군목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인데 어찌 제 남편이 죄를 뒤집었어야 합니까? 군무기 형이니까 그렇지. 동생은 아직 어려서 털이 없잖니. 형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따지자면 자식의 잘못은 아비의 허물이라죠.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이곳에 갇혀야 할 분은 어머니와 후공이셔야죠. 여기 꿇어앉아야 할 사람은 어머니와 후공이시죠. 보구성, 너 지금 말대꾸 좀 잘한다고. 여기서 억지 부리지 마라. 억지 부리는 건 어머니 아니신가요? 제 남편은 분명 공을 세웠는데 어머니께는 오히려 잘못한 게 되나요? 윈영 후부인. 제 누이는 집에서 곱게만 자라서 조금의 과일씨도 참지 못합니다. 오라버니 오셨어요? 매제 덕분이야. 보내준 지형도 기록과 비밀 첩자들 덕분에 적군에 큰 타격을 입혔지. 형님이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상감마마께서 제 관직을 올려주시고 너희를 데려오라고 특별히 윤허하셨어. 기석, 네가 어미인 내 체면을 봐서라도 군무기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너는 세운 공로가 있으니 전하께서 무거운 벌을 내리진 않으실 게야. 하지만 군무기는 강남일은 이미 전하 귀에 들어갔는데 매제에게 죄를 뒤집어 쓰으려 하시다니요. 설마 전하를 기만하실 셈이십니까? 너... 부인, 괜찮으십니까? 봉천승원, 봉제조활, 정원장군 기석은 강남의 수재를 평정한 공이 커 짐이 특별히 하사하노라. 옥사자 한 쌍과 오겨의 한 점, 금주판 한 점 이상이다. 신명을 받들겠나이다. 모두 일어나시오. 전하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건 제 자식의 복이지요. 상이 있으면 벌도 있는 법. 세자는 이를 그르쳐 큰 화를 부를 뻔했으니 장영 100대 관직 박탈을 명하셨소. 전하께서 말씀하시길 후공 훌륭한 아들을 두어 참으로 다행이라 하셨소. 후공 전하의 뜻을 아시겠소? 신, 잘 알겠습니다. 기석의 능력이 출중하니 장차 후관은 반드시 그에게 맡기겠습니다. 후공께서 아신다니 다행이요. 어머니, 외숙부님께 부탁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전하 앞에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시라고요. 네가 외숙부 얘기를 꺼내 염치가 있어? 이 외숙부는 너 때문에 연루돼서 이미 집에서 정직 중이셔. 네 그 하찮은 목숨도 우리 장씨 가문이 온 힘을 다해 지켜낸 거란다. 안 그랬으면 네가 아직도 여기 엎드려 있을 줄 알아? 후공, 아까 그러셨잖아요. 오늘 하실 말씀이 장공자께 있다고요. 서가 아주 장하구나. 서역에서 전공을 세우더니 이번에 강남에서도 큰 공을 세웠어. 네가 조정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우리 윈영 후가의 위상을 드높여준다면
이 아비가 나서서 네 어미의 위패를 평초의 예로 사당에 모시도록 해주마. 후궁, 풍기문란한 여자를 사당에 모시다니요. 미치기라도 하셨습니까? 다 지난 일 아니요. 게다가 그 당시 일은 내가 다 조사해봤는데 오해였을 뿐이었어. 서가, 구성아, 너희 생각은 어떠냐? 별로입니다. 아버님은 예전에 제 남편의 어머니와 희연에서 먼저 혼약을 맺으셨죠. 남편이 생기고 난 후 한성으로 돌아와 지금의 장씨를 들이셨고요. 우리 왕조의 율법에 따르면 혼약도 있었고 부부의 연도 맺었으니 평처가 아니라 정처가 마땅합니다. 탕처가 아니라 정처여야 합니다. 그건 좀 곤란하구나. 장씨 부인의 신분이 아무리 그래도 석이 어미보단 높지 않느냐? 어찌 장씨를 넘어서게 해? 대신 이 아비가 기회를 봐서 고명을 청해보마. 후가에 아주 활기가 넘치십니다. 오라버니, 듣자하니 방금 기석어머니의 일을 얘기하시던데 참 공교롭군요. 본장군도 오늘 기석어머니 일로 왔습니다. 황명 받으시오. 하늘의 뜻을 받들어 황제께서 조소를 내리시노라. 정원 장군의 효심이 지극하여 그 어머니를 정삼품 고명에 봉한다. 또한 정원 장군에게 충효효용 4글자를 하사한다. 이상이다. 자네가 공을 세웠으니 당연히 받아야지. 그럼 난 방해하지 않을 테니 마저 일보게. 시간 나면 구이랑 같이 밥 먹으러 와. 네, 감사합니다, 형님. 아버님, 아직도 제 남편의 어머니를 위해 고명을 청하셔야겠습니까? 미룰 것 없이 오늘이 좋겠구나. 오늘 당장 석이 어미의 위패를 정초의 신분으로 사당에 모시도록 하마. 희정종, 당신 미쳤어요? 석이가 이렇게 잘났는데 저 애를 안 띄워주고 하는 일마다 망치기만 하는 이 짐승 같은 놈을 띄워주랴. 그 사람이 정처면 그럼 난 뭔데? 당연히 첩이지요. 저희 어머님이 고명을 받으신 이렇게 좋은 날에 장씨 부인께서 어머님께 향을 올려주시죠. 장씨 부인, 어머니께 향을 올리시죠. 아, 참. 국법에 따르면 서자와 서며느리도 정실 부인께 향을 올리고 절해야죠. 세자와 임시 부인도 하시죠. 아버지. 이런 너... 오늘은 저희 어머니께 좋은 날이라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요. 장씨 부인 몸이 정 불편하시다면 유설이 침수를 배웠으니 침을 놔드릴 수도 있어요. 극모, 저 여자한테 잘하면 안 돼. 희석이 지금 전하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만약 그가 전하 앞에서 무슨 말이라도 해서 전하께서 예전 강남리를 떠올리신다면 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제게 벌을 내리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밉보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형수님 말씀이 안 들려? 네, 형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와 조애도 마땅히 부인께 절을 올려야죠. 이제야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시네요. 유설, 가서 어머님 위패를 모셔오거라. 네. 세자 임시 부인, 가만히 서 있지만 마시죠. 예, 어서. 장씨 부인, 이제 당신 차례예요. 유씨, 훌륭한 아들을 뒀어. 며느리도 참 잘 얻었고.
죽은 지 일이 오래됐건만 아직도 날 모욕할 수 있다니. 예전에도 널 이겼어. 지금도 절대 안 져.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게 무릎은 안 꿇어. 어머니! 그냥 절 몇 번 하는 건데 죽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날 말리지 마. 죽게 내버려둬. 어머니가 저더러 아버지 화나게 하지 말라면서요! 예, 어서 어머니 모시고 절해. 내가 정말 우습구나. 어쩌다 너 같은 쓸모없는 놈을 키웠을까. 어머니, 기석이 요즘 조정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대요. 또 듣자니 전하께서 그에게 금군 통솔을 맡기실 생각이신가 봐요. 금군 통솔이라니. 어쩐지 기정이 세자를 바꾸려 하더라니 진작부터 작정하고 오로지 기석의 비위만 맞출 속셈이었어. 세자를 바꾸다니요? 장씨 가문은 위태롭고 넌 관직에 오를 길도 막혔지. 기정의 그 이익만 쫓는 성격에 세자를 바꾸려는 게 뭐 놀라운 일이겠니? 하지만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만약에 제가 세자살이마저 이르면 우리 모자 세 사람은 이 저택에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어떡하냐고 묻는 거니. 애초에 내 말대로 그 보구성은 아내로 맞았다면 이런 사달이 났겠어? 그만하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선수를 치는 거다. 기석이 상소를 올리기 전에 약을 먹여 폐인으로 만드는 거다. 네가 은효이지 않으냐. 어떤 약이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지 네가 가장 잘 알 터. 이 일은 네가 맡거라. 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술을 배운 건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지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저 애는 순진한데 어찌 이런 일을 시키려 하십니까? 너 같은 바보나 제가 정말 순진한 줄 알지. 임조의 일만 잘 성사시키면 넌 단순히 군목의 정실 부인이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아이의 유일한 여인이 될 게다.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세자님을 위해서라도 조예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소저 4위. 임조애가 오늘 몰래 주방에 가서 기정의 탕에 약을 탔습니다. 사람을 시켜 알아봤어? 뭐래? 확인해보니 독약이었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소량 복용하면 최대 반신불수에 그치지만 다량 복용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임조애가 약을 넣는 양으로 보아 분명 기정을 죽일 작정인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누군가가 더 이상 참지 못하나 보네. 걔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대소저 말씀이 맞습니다. 후공, 편찮으시면 그만 쓰시지요. 괜찮다. 나이도 들고 게다가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그래. 봄이 되면 괜찮아질 거다. 부금, 죄를 지었습니다. 후공, 부디 벌을 내려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길래 일어나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래.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내게 말해보거라. 내 죄를 사하노라. 며칠 전 저택 하인들의 말에 따르면 세자께서 늘 몰래 외출하시어 물건을 사오신다고 하여 사람을 시켜 몰래 뒤따라가 보았더니 알고 보니 세자께서 외출하신 것은 정심제에 약을 사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약을 샀다니 장씨 부인의 몸 때문이겠지. 세자께서 사오신 것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독약입니다.
이 약들은 모두 세자께서 후공의 평소 음식에 넣으셨습니다. 후공께서 최근 몸이 편찮으신 것도 모두 이 약 때문입니다. 부금이 집안을 관리하면서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여 후공의 옥체에 해를 끼쳤으니 후공,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 말은 군목이 친아버지인 나에게 약을 탔다는 것이냐? 장공자께서 이 일을 아시고 지금 말을 타고 궁으로 어이를 부르러 가셨습니다. 후공께선 꼭 무사하실 겁니다. 후공. 좋아. 참으로 내 훌륭한 아들이로구나. 부자의 정을 생각해서 차마 올리지 못했던 세자 교체 상소를 이 기회를 빌려 내 목숨을 나사가려 하다니. 서가에서 상소를 가져오너라. 당장 전하를 배워야겠다. 네. 가자. 그만 봐, 가자. 가자, 그만 봐. 내가 위녀 후가의 세자란 말이다!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세자? 지금 위령 후가의 세자는 장공자님이신데 네 놈처럼 아비를 죽이려 한 놈이 세자 자격이나 있나? 기서! 네가 감히 날 모함해! 네가 저지른 유대 내가 억지로 시킨 건 아니잖아. 기정! 당신이 참 우리 부자를 쫓아내겠다면 그럼 내 혼수품은 다 돌려줘요! 혼수품? 무슨 혼수품이요? 당신 아들 목숨 구걸하러 여기저기 다 쓰지 않았어요? 밖에 비가 점점 거세지네요. 얼른 비 피할 곳이나 찾아보세요. 안 그러면 그 두 다리 진짜 못 쓰게 될 테니까. 어머니, 다리가 너무 아파요! 뭐 죽은 사람이야? 얼른 군목이 일으키지 못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성서쪽에 장씨 가문의 낡은 집이 하나 있다. 우선 거기서 비를 피하자꾸나. 성서 쪽은 지금 빈민과 거지들 뿐이잖아요. 그런 낡은 집에서 지낼 수나 있겠어요? 정 가기 싫다면 아무도 안 말리마. 가자. 얘야! 어머니도 참 무슨 말씀을요. 군목은 제 남편인데 그이가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저도 함께해야죠. 어머니, 아직 몸에 돈 될 만한 거 있으세요? 제가 은자로 바꿔서 약 좀 사올게요. 네, 이 늙은이가 빈손으로 나왔을 리가 없지. 얘야, 서둘러. 물건을 돈으로 바꿀 필요 없어. 나가서 물이나 좀 구해와. 그런 다음 돈으로 약을 사면 돼. 누가 이걸로 돈 바꿔서 어머니 약을 산대요? 그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연히 감 나가는 거 챙겨서 도망가려는 거죠. 당신은 이제 세자도 아닌데다 폐인이잖아요. 설마 제가 계속 당신과 평생을 함께할 거라 생각했어요? 설마 내가 당신과 평생토록 함께할 줄 알았어? 안 돼. 얘야, 나한테 이럴 순 없어. 군모, 오늘은 당신이 이품관직에 오른 기쁜 날이잖아요. 다 죽여라. 아버지, 어머니. 기군목,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구나. 선생의 구성과 혼인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게 나였어. 인조예!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지경이 되진 않았어. 기군목, 무슨 헛소리야. 이거 놔. 내 시간 낭비하지 마. 가는 길 방해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기건목, 너 다시 살아나서야 이제야 알겠어. 누가 날 진심으로 대했는지. 구성아, 기다려. 부인, 앉으시오. 아가씨, 기군목이 기어코 들어와서 뵙겠다며 제가 못 만나게 하니까 밖에서 미친 척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무슨 아가씨랑 자기가 부부가 되어야 한다나? 두 분이 전생에 이미 한 번 어긋났으니 이번 생에는 함께해야 한다며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그자도 전생을 기억해낸 건가? 들어오라고 해. 네. 구성, 내게 마음이 있을 줄 알았어. 구성, 이제 모든 걸 알았어. 전생엔 임조에 그 여자가 날 속여서 그래서 널 그렇게 대한 거야. 이번 생은 다 변했잖아. 너나 나나 똑같이 우리 모두 기연을 얻어 환생한 거지. 전생, 환생? 전생엔 우리 그렇게 사랑했잖아.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 왜 내게 다시 한번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너도 기억해냈으니 이번 생의 원수도 결국 인과응보인 셈이네. 내 복수가 헛되지 않았어. 남편, 우리 가요. 오늘 차 마시니까 아주 상쾌하네요. 남편이라니? 네 남편은 나야! 알겠어. 넌 내 화를 돋우려고 일부러 저놈한테 시집간 거지? 그래 맞아. 분명 그럴 거야. 기석, 쟤 널 장기말로 이용한 거야. 넌 그냥 장기말일 뿐이라고.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지만 네가 한마디만 더 한다면 손을 한 번 더 씻는 수고쯤은 기꺼이 하지. 입조심을 못하는군. 여보라, 이자는 미쳤다. 손발을 자르고 한성부 감옥으로 보내라. 예! 기석, 네가 감히! 도구성! 너나 나나 다를 게 없어! 너! 헛소리를 짓거려 귀를 더럽히는구나. 명심해라. 저놈의 혀를 뽑은 뒤에 보내라. 예! 보구성, 넌 내 거야! 넌 내 사람이라고! 보구성! 그래서 당신의 원하는 전생의 것입니까? 혼자서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군요. 이런 괴이한 일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두렵겠소?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찌 당신을 만나겠소? 난 그저 한스러울 뿐이요. 전생에 좀 더 일찍 당신을 내 곁으로 빼앗지 못한 것이. 사실 전생에도 당신은 제 복수를 해주고 절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도 보장군의 딸이니 잘 묻어주어라. 예. 하지만 당신을 구하지 못했소.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이번 생이 있잖아요. 앞으로 매년, 매달 우린 함께 할 테니까요. 줬어.